그거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뭐 NHL 로저스 쪽이랑 뭐 재계약을 했다라는 거, 뭐 이거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이 뭐 여러 가지 좀 자잘하게 결국 이제 뭐 이 딜 같은 부분에 대한 조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77억 달러 규모 뭐 이렇게 적혀 있고 뭐 앞으로 변화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썸네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변화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낚시가 되니까 이건 썸네일 한번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제목이 바뀌겠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뭐 보시듯이 이제 뭐 로저스랑 결국 이제 재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넷 로저스죠. 그러니까 NHL이랑 캐나다 중계권 재계약을 했습니다. 12년 재계약이고요. 이번에도 12년 재계약입니다. 뭐 사실 지난번에도 12년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이제 적혀 있는 대로 NHL 경기에 전국 중계권을 이제 캐나다죠. 캐나다 전국 중계권이죠. 당연히 합의를 했다. 12년 계약을 합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NHL도 당연히 이제 뭐 공식 기자회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요 발표 같은 경우 이제 로저스 쪽에서도 이제 고위 간부들이 스포츠넷이랑 뭐 이제 또 나오고 그리고 게리 배트맨이랑 앨런 월시 뭐 이제 이런 사람 앨런 월시가 아니구나. 그 누구냐? 빌 데일리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앨런 월시는 그 에이전트잖아. 아무튼 그 NHL 쪽 고위 간부들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그게 있었죠. NHL이 지금 뭐 라이브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의 좀 요약판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중계권, 캐나다 내 12년 중계권에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26, 27 시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별 문제는 없고 그냥 이제 뭐 계속 뭐 2026, 27이라고 해서 뭐 크게 바뀌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캐나다 달러로 하면 110억 달러라 그럽니다. 얼마야 이게? 110억 달러. 캐나다 달러 따지면 110억 달러인데 요즘 이제 환율이 워낙 깡패죠, 그죠? 미국의 이제 달러가 이제 뭐 아주 이제 강력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요즘 이제 너무 세기 때문에 110억 캐나다 달러는 77억 미국 달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첫 이 썸네일에 이제 77억 달러로 제 꺽 아닙니다. 77억 달러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달러가 미국 달러가 이제 세긴 세구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12년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에도 이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12년 52억 달러. 이때 캐나다 달러로 52억 달러로 계약을 했었는데 요때 52억은 당시에 미국 달러로 따지니까 49억 달러더라고요.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슷했었는데 12년 전에는 아무튼 무섭네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제 미국 쪽 중계는 이제 7년 45억 달러로 이제 계약이 됐었었죠, 예전에. 2021년이었나요? 이제 그때 이제 ESPN이랑 2020년인가? 2021년인가? 아무튼 7년 45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국 달러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은 뭐 45억 달러, 이번에 77억 달러. 확실히 이제 미국, 캐나다 쪽이 물론 이제 기간도 길지만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캐나다 모든 플랫폼에서의 중계 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트리밍이라든가, 그죠? 뭐 당연히 이제 스트리밍이나 뭐 이제 스포츠넷 쪽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TV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플랫폼에서의 이제 이 중계권에 대한 권리 이제 요구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결국 요약을 드리면 이제 TV, 디지털, 스트리밍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모든 정규 리그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기에 대한 권리를 일단은 로저스가 가져간다. 캐나다 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거액을 들여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플레이오프는 이제 거의 이제 스포츠넷 독점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블랙아웃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역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플레이오프는 이 스포츠넷에서만 캐나다에서는 뭐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정규리그에서도 이제 권리 자체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 팬한테 이제 좀 주목받는 부분이 좀 지역 블랙아웃. 그러니까 블랙아웃을 좀
완화할 것 같은 느낌으로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사실 이제 미국 스포츠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하키 쪽에서도 이제 블랙아웃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도마에 오르고 항상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캐나다 팬들도 이거 이제 내 경기를 보기, 미국 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제 사실 한국에서 오히려 NHL 보기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NHL TV 딱 하나 딱 끊어버리면은 이 모든 경기를 그냥 블랙아웃 이딴 거 없이 그냥 다 볼 수 있죠. 그냥 모든 경기 시즌 풀로 그냥 싹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랑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제 블랙아웃 같은 부분도 이제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전국 중계 같은 거는 이제 풀리는 과정, 물론 전국 중계도 블랙아웃이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쨌든 블랙아웃이 좀 완화된다라는 느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아까 이제 고위 간부들 와가지고 이야기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했었습니다. 블랙아웃은 이거 스포츠넷 Q&A 아주 자세히가 아니라 아주 이제 거기에 딱 잘 나와 있는데, 이게 NHL이 결국 이제 정하는 부분이고, NHL 팀들 32개 팀들이 모두 이제 지정 방송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팀의 이제 이 지정 방송하는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지역 방송국을 통해서 경기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은 지역, 우리 지역에 있다라고 해도 이제 요 지역 방송국을 이제 결국은 안 보면은 경기를 못 보는 거고요. 그죠? 물론 이제 어드웨 루트는 제외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바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이야기 다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서비스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웃 지역 구분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것도 이제 스포츠넷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팀별 지정 지역, 그죠? 이제 요렇게 이제 지역이 이 지역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깔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색깔, 그죠?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색깔이 겹친 데도 있고, 그죠? 요거는 이제 요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그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쪽에, 그죠?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이랑 이제 요렇게 이제 초록색, 별로 이제 안 헷갈리시죠? 근데 에드먼턴이랑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깔려 있고, 위니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회색이 요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과정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면은 이 지역이 요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죠? 파란색. 이 회색은 다 또 위니펙 그 지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타와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버펄로가 있어요. 여기. 꼬다리에 버펄로까지도 있다. 이제 이런 그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지역 구분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로 이제 잘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이제 뭐 이해하시는데, 그 지역 구분하는데 이해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명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캐나다 주라든가 미국 주를 전부 다 알 정도의 이제 그런 비상한 머리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설명 못 드리고 이렇게 이 그림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지역 내에서 지역 방송국, 아까 이제 지역 방송국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별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 이제 TSN, 그죠? 벨 쪽, 이제 그쪽도 들어가 있고, RDS. 그리고 이제 오타와 같은 경우에서 TSN, RDS. 둘 다 벨 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포츠넷이랑 TSN이 홈 경기를 절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워낙 이제 토론토는 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캘거리랑 에드먼턴 같은 경우는 스포츠넷 웨스트. 이제 그쪽이 이제 캘거리 쪽, 플레임스고, 이제 에드먼턴은 결국 이제 에드먼턴, 오일러스 쪽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스포츠넷 퍼시픽 밴쿠버 쪽, 그리고 이제 위니펙은 또 TSN이에요.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면은 TSN이랑 결국은, 그죠? 스포츠넷 이렇게 뭔가 동서 전쟁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아무튼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얘네들을 결국 이제 봐야 이제 우리가 경기를 볼 수 있다. 이제 요 지역 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구역 내에서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외,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데, 그 바깥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뭐 예를 들면 토론토 경기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엘버타에 사는데 토론토 경기를 보고 싶다. 뭐 이러면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의 구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어쨌든 지역 외 경기를 보고 싶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스포츠넷 기준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살펴보니까 스포츠넷 플러스 표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 경기들, 그죠? 이제 그 경기들을 볼 수 있게끔 그 지역 내에서 지역 경기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스포츠넷 플러스 프리미엄을 구독을 하면은 지역 이외 경기를 볼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끄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TV 쪽에는 이제 뭐 센터아이스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결국 이제 뭐 지역 외, 그러니까 우리 지역 쪽에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지역 그 방송 우리 팀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서비스를 끊어야 되고, 그 바깥쪽 외로 나가게 되면은 또 이제 다른 서비스를 끊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 플러스, 그죠? 올해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플러스 경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이제 연기를 하게 되죠. 한 경기씩, 한두 경기씩 이렇게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 퀄리티가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보려면 또 아마존 프라임이 구독이 필요합니다. 요 경기를 보려면 요건 이제 스포츠넷을 이제 구독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 보기 어렵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신청, 진짜 이제 내가 정말 다이하드 팬이라서 우리 팀 경기를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이야기한 게 좀 더 많은 지역 경기들을 좀 전국 중계로 전환할 것을 좀 협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좀 이제 이런 지역 경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전국 중계로 전환을 하면은 이제 전국 중계는 이제 또 그냥 일반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말씀, 뭐냐 생각을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최대 10경기까지 추가로 이제 전국 중계를 또 편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또 이번에 가져왔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또 인기 팀들의 이런 대진이라든가 이런 걸 또 전국 중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접근성 좋게끔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뭐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 뭐 에드먼턴,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스포츠넷이 이제 지역 방송 그것도 가지고 권리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요 지역 중계들도 이제 좀 전국 중계로 전환 가능성을 모색을 한다라는 등 꽤 이 캐나다 하키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을 만한 뭐 그런 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제 미디어가 이 미국 쪽 스포츠 미국 캐나다 쪽 스포츠 미디어가 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 이제 조금이나마 그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제 내용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이 부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중계권 계약이 사실은 그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억 달러였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게 또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넷은 그 1월에 가격이 오른 그 서비스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는 있는데 올해 1월에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 듣긴 들었는데, 일단 어쨌든 중계권 계약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죠. 2배 이상. 이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 소비자액이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뭐 사실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지불 금액이, 그리고 이제 뭐 이 스포츠넷 로저스 쪽에서 이제 지불 금액이 한 100% 뭐 그냥 50%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100%죠. 어쨌든 지불 금액이 상승하기는 하는데 밑에 잘못 적었네. 어쨌든 뷰어십이 50%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진짜 그 중계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쿠팡에서도 제가 살짝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물론 이제 편성 쪽은 아니었지만 이제 출연하는 쪽이죠. 저는 이제 근데 이제 뭐 뒤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거 제가 후톡 때 가끔 이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뷰어십 이 숫자가 참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뭐 스포츠넷이 뷰어십이 한 50% 증가를 했다 그러고요. 그동안 이렇게 이제 그 12년 계약, 지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거의 한 10년, 11년, 12년 이렇게 됐습니까?
2013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뷰어십이 한 50% 상승했다 그러고, 그리고 스포츠넷 플러스 구독자가 3배 증가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제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전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통계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2023년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전체 스포츠넷 쪽의 통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그냥 이제 봐 보셔도 그렇죠. 전체 이제 그 도달 같은 부분도 2,300만 명한테 이제 도달이 되고, 뭐 이제 캐나다 이제 인구 생각하면 거의 절반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죠? 요즘에 5천만 정도 되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캐나다 인구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숫자 도달이 되는 거 알고 있고, 지난해 2022년 대비해가지고 AMA가 뭐냐고 하면은 Average Minute Audience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평균 분당 시청자 수. 그러니까 이제 1분당 이 중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계가 2시간, 3시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게 그 숫자가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으로 나눠가지고 1분당 얼마나 받느냐.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 2% 올라갔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대비해서 이제 구독자도 이제 93% 증가. 그리고 이제 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어쨌든 증가세 2023년에 확인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2,540만 달러, 이게 뭐 40만 달러 이러네. 맨날 이제 제가 이제 밀리언 이러면 달러 계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달러 이러고 있는데 2,540만 명, 그죠? 더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9% 더 올랐다. 물론 이거는 에더먼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라고도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뭐 9% 더 올랐다라는 거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균 뷰어 같은 경우에도 150만 명, 이거 이제 전년 대비 19% 올랐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거 AMA 이게입니다. 그러죠. 여기 적혀있죠. Average Minute Audience. 이거 이제 뭐 분당 시청 410만 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도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1,910만 명,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전년 대비해서 계속 이제 보시면 2023년에도 2022년보다 상승, 증가세고,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보다 증가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 7차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넷에서 방송했던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방송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시청률이 좋았대요. 이제 평균 755만 명 받고, 캐나다 이제 뭐 1,500만 명에게 이제 도달이 되는 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캐나다 전국 인구의 39%라고 이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스포츠넷 플러스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193만 명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역시나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뭐냐, 왜 이 스포츠넷이 이렇게 돈을 질렀는지 이런 인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 네이션스 토너먼트, 이거 그때 이제 그 미국 제가 이제 그 막 좀 보여드렸잖아요, 수치들. 근데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보고, 이제 그런 데서 정말 대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이제 관심도가 있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정말 대단했었는데,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 그때 이제 미국 대 캐나다 이제 요거 이제 935만 명 맞죠? 그 도달이 있었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이제 1,000만 명이었는데 캐나다에서 935만 명. 그죠. 근데 이제 두 나라는 거의 이제 인구수로 따져보면은 거의 이제 한 9분의 1, 10분의 1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진짜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분당 평균 시청자 같은 경우에도 470만 명 찍힌 부분에서도 캐나다에서 하키가 얼마나 또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점점 또 이런 이제 숫자적으로도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런 부분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린 게, 아직 이제 인상 생각이 없는 게 뷰어십을 늘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시청자가 많이 늘었고, 이제 그 시청자가 많이 는 게 결국 이제 뭐 구독자 많이 올라왔다라든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라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청자가 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계 관련, 그리고 이제 구독 관련, 이제 이런 부분의 수입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좀 이제 느긋하게, 당장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돈을 2배를 들이면서 중계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CBC랑 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지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100%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25, 26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25, 26 시즌까지 이제 CBC가 이제 뭐 계약 만료된다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뭐 스포츠넷이랑 결국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CBC가 이제 결국 이제 전국 중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았는데 25, 26 시즌에 만료가 되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좀 원만하다. 왜 관계 저거 또 오타 났네. 잠깐만요. 이런 이제 오타는 못 참죠. 이게 진짜 이 애플 입력기가 진짜 별로예요. 맨날 뭔만 하면 뻥나고 제대로 안 돌아가고 진짜 별로예요. 애플 이거 입력기. 지금도 뻥나가지고 제가 타자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입력이 안 되죠. 아무튼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원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재계약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제 요 이야기 굉장히 뭐 이제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하키나이디 캐나다라든가 이런 부분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미국 캐나다 거대 미디어 판도가 별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3자의 이런 이제 다른 그런 회사가 나타나서 중계권을 가져간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 스포츠넷이 이제 2013년부터 쭉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결국 이제 재계약하는 그런 그림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미국도 그대로 캐나다도 그대로 좀 거대 미디어 판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사실 이제 또 7년 이제 한 2, 3년 남았습니까?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미국은 잘 장담 못 하는데 어쨌든 거대 미디어 판도가 그냥 유지는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ESPN과 터너가 TNT죠. 터너 쪽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스포츠넷 로저스라고 하는 것처럼 터너 스포츠 쪽에서 이제 25, 27, 28 시즌까지 이제 이렇게 계약을 가져갔었죠. 이제 예전에 그때 2020년, 21년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21년, 22 시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로저스가 37, 38 시즌까지 이 오나? 우리 좀 이게 오나래 이날이 오나? 어쨌든 예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결국 이제 한 10년 동안 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당장은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결국은 인상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뭐 요즘에 이제 돌아가는 그런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물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이제 당장 큰 변화가 없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제 사실 이제 블랙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리그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땐 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너무 미국은 예전부터 잘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걸 정말 이제 다 깨부수고 그냥 이제 예를 들면은 그거 하면은 기존 미디어들의 반발이 어마무시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존 미디어가 도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뭐 블랙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폐지라든가 정말 이제 뭐 극단적으로 보면 폐지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좀 아직까지는 그래.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기존 미디어가 좀 힘이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남아 있고 실제로 뭐 기존 미디어들이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사업이라든가 뭐 로저스라든가 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친구들이 그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결국은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가 결국은 100%로 온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 IP 단위로 끊는다라든가 지역 단위로 끊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끊기가 쉽지. 아무튼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결국은 이 뭐 리그 차원에서 진짜 아예 그냥 미디어랑 척을 지는 느낌으로 싸우면서 블랙아웃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없애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캐나다도 이번에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 아주 달라지지. 정말 대격변으로 진짜 이렇게 접근성이 확 좋아지지.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뭐 이제 물론 이 로저스 쪽에서 전국 중계를 좀 더 늘리고 이런 이제 방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대격변급으로 정말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은 우리나라랑은 1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은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저쪽 이제 뭐 캐나다 쪽, 저 이제 스포츠 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살짝이나마 좀
체험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는 부분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